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기다리시던 식담 정력제로서의 효과, 그 진실을 밝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한번 오늘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러기에 앞서서 항상 제가 하는 거 있죠. 우리 원광이 오늘도 이렇게 엄마 곁을 이렇게 또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엄마가 저 발바닥 한번 물어봐도 되냐? 발바닥 한 번만. 으아! 아이고 착해 참아줬어요. 아픈데도 얘가 엄마니까 이러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발바닥 물고 되게 싫어해요. 아주 엄마라고 그 제대로 차를 배우고 이렇게 해줍니다. 착한가 봐죠. 그리고 요즘에 또 날씨가 며칠 더운데 그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멍강이 때문에 제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우리 아들이 짐승이다 보니까 이게 피복을 못해서 피부에 뭐 땀구멍 같은 게 없다 보니까는 입김이 콧김이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얘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선풍기 앞에 앉아가지고 칵 하는데 진짜 참 그 시원한 바람을 다 대표서 저한테 부릅니다. 지금도 그 선풍기 앞에 갔는데 진짜 자 그럼 그렇고요. 이렇게 접어두고 자 오늘 보여드릴 거 기존에 예고해드린 대로 전에 말씀드린 오늘은 이걸 차우라고 부르는데 레드맨 대표적인 그 추의 그 대표적인 브랜드죠. 레드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통상 요런 류의 프로덕트는 원래는 엄밀히 말해서는 추라고 불러요. 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알려드릴 때 딥하고 추가 미국에서 이게 구분 없이 이렇게 그 씹는 담배균을 이렇게 부르는 은어 같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많이 쓰인다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덕트가 진짜로 추고 그 밑에 프로덕트들은 전부 다 커팅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추가 아니고 그것들은 딥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불릴 때 사실 요 밑에 프로덕트들 그러니까 롱컷이나 아니면 파인컷 그런 스너프 그런 류의 제품들은 전부 다 딥으로 부르고 요 프로덕트만 이렇게 사실은 추로 부르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구분 없이 부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 추를 갖다가 따로 부르는 하나의 은어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차우예요. 차우. 그러니까 추와 딥의 이 구분이 없이 이렇게 불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 매니아들이 이렇게 자기네 이 추를 갖다가 정의하는 별도의 이런 단어를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차우예요. 그러니까 통상 딥이나 추를 구분 없이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얘는 추로 부르는 게 맞는 건데 이 추, 딥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헤비 디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덕트를 부를 때 차우라고 구분해서 부른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이 프로덕트 또 이게 고전적인 클래식 식담이니까 이 프로덕트하고 어울려서 이제 그 미국인들 디퍼들이죠. 디퍼들 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미신이 있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미신이 뭐냐면은 바로 이 디핑을 하면 정력이 이렇게 좋아진다. 뭐 중년에 우리 그 회원분들이시면 또 귀가 솔깃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튼 그 진실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게 딥을 차우를 응용하면서
이렇게 밝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이 시간에는. 자, 그럼 먼저 레드맨 제품 음용법부터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요거는 미리 개봉을 해 놓은 건데 뜯어볼게요. 이건 지퍼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이. 자, 보시면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고 내용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루즈리프라고 그래가지고 잎새기가 그대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꿀에 이렇게 버무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음용을 하실 때 위치는 볼 쪽, 이 앞쪽에 보통 일반적인 딥은 이 앞쪽에, 그러니까 이제 스노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입술 앞쪽에다 운영하고 롱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치우친 앞쪽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차우 같은 경우는 음용 부위를 볼 쪽으로 하셔야 돼요. 볼 쪽으로. 왜냐하면 좀 많이 물리고, 그리고 이게 차우 같은 경우는 덩어리다 보니까 담배기 통째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덩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져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볼 쪽에 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물고 볼 쪽에 무시는 게 맞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이렇게 시식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취식을 그럼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이게 털이 여기까지 날라다니. 아, 이게 털 깎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참 뭔가가 인생에는 털 깎자. 자, 보여드릴게요. 야, 니 먹을 거 아니야 임마. 아니라고. 우리 아들 아주. 자, 이렇게 짚고 좀 많이 물어야 돼요. 많이 무는데 저는 아까 딥을 갖다가 요쪽 부위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다 알려줘. 여기에서 또 이게 볼 쪽에다 물겠죠. 자, 물어볼게요. 네, 물었습니다. 무는 게 다른 D 프로덕트들보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물 수 있고 볼 쪽에 물 수 있다는 거, 아주 이 차오만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다 보니까 조금 덜 물린 것 같아요. 차오는 좀 많이 물어주는 게 좋아요. 많이 물어야지. 아이고, 이거 가을이네. 우리 어머니가 주워 먹지 않게 조금 더 물렸습니다. 너무 맛있네. 담배 갖고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은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기존의 실거리프 있죠? 그러니까 실가, 그러니까 여성년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태워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텐데, 여성년 태울 때 이제 뒤에 커터 가지고서 시가 뒷부분을 절단한 다음에 입에 이렇게 물게 되면 아주 기분 좋은 초콜릿 향 같은 게 느껴지죠. 이게 시가리프다 보니까 동일한 그런 향이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꿀을 버무렸기 때문에 꿀의 맛하고 초콜릿 향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맛이다. 그래서 사실상 맛으로 치면은 뭐 차창 제품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다른 어떤 딥 프로덕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맛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씹어서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 차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음용하실 때 음용법이 기존의 이런
어떤 다른 딥프로덕트들, 그러니까 커팅 제품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뭐 스노프하고 물론 그 롱컷하고 좀 다르고 그러지만 얘는 좀 더 독특하게 좀 차이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효과는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효과는 커팅이 작게 돼 있을수록 효과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스노프류 혹은 파인컷이 효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롱컷이고, 그리고 이런 바로 이 차오 프로덕트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제일 약해요. 근데 효과가 약한 이유는, 커팅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팅하는 과정에서 그 이파리 내부에 어떤 진액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붓고 이러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쓰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담배의 어떤 성분들이 다 이미 밖으로, 담배 이파리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좀 강하죠. 근데 차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컷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 이파리다 보니까, 이게 그 씹기 전까지는 그 담배 성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배어나오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깥으로 배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어떤 그 효과가 느껴질 때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차오는.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즐기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초기에 이렇게 그 제품을 이렇게 물고요, 좀 많이 여유있게 볼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서 침으로 한 30분을 불려주세요. 씹지 마시고. 초기에는 침으로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불려주시면서 기다리면, 처음에부터 씹으면, 이건 진짜 씹는 담배예요. 씹게 돼 있습니다. 씹어야지 그 성분들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씹긴 씹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입에 최초의 음용을 시작하셨을 때는 침으로 불린다 생각하시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잎이 연해질 때까지 좀 불리셨다가, 어느 정도 그 잎이 연해지고 침에 의해서 이파리가 불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적당히 몇 번씩 씹어 주셔야 돼요. 씹어서 2로 컷을 해서 이렇게 물어 주시면, 그때부터 진짜 담배 성분들이 바깥으로 배어나와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가 좀 딥을 갖다가 3시간씩이나 이렇게 물고 있는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롱컷이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거는 좀 억지스럽게 오래 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흡연할 수 있는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억지스럽지 않게 굉장히 오래 물고 있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불리면서 향을 음미하시고, 시거리프의 향을 음미하시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불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효과를 이렇게 느끼기 위한 그런 추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음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기본 음용법에 대해서 차후의 음용법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본격적으로 이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디안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제가 이 씹는 담배의 역사를 갖다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초기에 인디아인들이 어떤 강장도, 그러니까 피로회 독제죠.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그 담배 잎을 씹었다, 씹는 담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장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아메리카의 인디오들이 현재도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피로회 독제로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제
생 담배 잎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씹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그래요. 피로가 회복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정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건데, 예, 요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피곤할 때 소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술을 먹거나 또 그럴 때, 그래가지고 이 소팔메토라는 약재를 구매를 해서 정력제로 팔고 있는데, 국내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소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덕트를 먹게 됐는데, 용량도 굉장히 세요. 국내 제품의 2배나 3배 정도 되는 양일 것 같은데 160mg이니까 한 종에. 근데 이 제품을 운영하다가 3년쯤 전에 이 십담이라는 프로덕트들을 만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을 끊게 됐어요. 그때 별달리 제가 어떤 다른 약재라든가 치료를 받았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이거보다 오히려 더 효과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갖다 끊게 됐는데,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 사실 이거는 전에 스콜님하고 덧글 토론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제 자신의 경험이라고.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스콜님하고 미신이네 이래가지고 토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부터 미국인들끼리 이렇게 오래 이렇게 구전돼 내려온 어떤 미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디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미국인 디퍼들은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이게 소개라고 어떤 마초의 상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사실 영화 예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프레데터라는 영화 있죠. 장클로드 반담이 데뷔한 그 괴물, 프레데터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데뷔한 그 영화인데, 굉장히 저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초기에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죠. 이렇게 그분이 제스 벤츄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참 경력이 화려해요. 네이비실 출신이고 WWF 레슬러도 했었고, 보다 주지사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영화에도 출연하신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또 이분이 또 헤비 디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딥이나 추 프로덕트들을 굉장히 즐겨서 하시는 분인데, 그 영화 속에서 헬기 타고 가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권해주는 이런 씬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죠. 이게 제스 벤츄라가 이게 친구들이 거절하니까는 안 먹으면은 남자가 아니다. 섹슈얼한 부분에서 어떤 힘을 얻으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영화에도 그런 장면에서 그렇게 나올 만큼 사실상 디퍼들끼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어떤 미신 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거를 갖다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구글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타 엔진으로도 뒤져보고, 포탈도 뒤지고, 특히 미국 사이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기사들을 꽤 많이 찾았어요. 한
19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다 비관적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여성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혹은 또 이렇게 또 의료계통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갖다 읽어봤는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얘기다. 담배 성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정말로 하나도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내용의 그런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지우개는 항상 긍정적인 걸 좋아하죠. 긍정적인 걸 생각하죠. 기사가 많이 있다는 것, 실제 그런 어떤 미신이 미국인 디퍼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다 라는 방증이 되겠죠. 방증.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렇게 딜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피로회복이나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권장들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물고 있고 그런데 힘이 난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남자들끼리의 적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게 평범한 회사원이 이제 홍세용 같은 그런 회사원 분들이 말이에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면서 모자는 옆으로 삐딱하게 써지고, 그러면서 약간 다리가 오다리가 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독특한 전투력이 나오는데, 추도 역시 아마 입에 무는 순간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서로들 이렇게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유추를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 말고도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인디언이나 인디오들이 피로회복제를 사용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사실 미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죠. 슈퍼스테이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연구자료 같은 경우는 연구자료도 한번 뒤져봤지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디퍼들끼리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그런 속설, 그런 걸로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흡연을 하시게 되면 흡연자분들 아실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시면 더 피곤하거든요. 몽롱하고 피로가 회복된다기보다는 늘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시는데, 이 같은 담배인데도 이게 추잉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각성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작업을, 제가 전산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돼 갖고 이렇게 작업을 갖다가 자지 않고 한 이틀 사흘 일을 갖다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각성제로 제가 이게 지금 스피톤으로 쓰고 있는 이 몬스터통, 이것도 그래서 쓰게 된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런 어떤 각성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데, 이 몬스터하고, 그러니까 몬스터도 몬스터지만 뒷만 해도 입에 디핑을 하고 이게 스피팅을 찍찍 하다 보면은 피로가 정말로 풀리는 듯한 느낌이, 각성이 되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몬스터까지 이렇게 마시면서 하면은 그냥 진짜 각성효과가 대단하겠죠. 단순히 또 각성효과뿐이 아니고
뭐, 비 안 먹은 아저씨 마냥 뭐 그냥 아 진짜 인터넷 그 저기 뭐야 그 서핑하다가 이렇게 배너로 아가씨 사진 하나 딱 지나가면은 갑자기 그냥 눈이 땡그레지는 예,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거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근데 이제 뭐 가깝게만 봐도 저희 디퍼들 지금 이제 우리 근처에 뭐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우리 제 동생이죠. 동생인 우리 롱롱님이라고 있는데 운동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딥을 뭐 하는데 그분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미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덕트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뭉뭉님은 전혀 그런 거를 갖다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소변이 잘 나온다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서 참 신기하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지간에 뭐 많이 축적된 어떤 경험담 이런 건 아니지만 가깝게 있는 몇몇 분들이 뭐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뭐 담배 안 하시는 분이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무연담배라는 프로덕트를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특별히 나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맞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우리 안사님이 물어보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스누스는 없는 거냐 그런 효과가? 아니죠. 뭐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같은 담배들인데, 물론 스누스가 동결 건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배 주요 성분들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 성분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그런 효과를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무래도 효과가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고 때 좀 많이 좀 한 3개 정도 무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은 뭐 담배 프로덕트고 같은 추인 타바코 그렇게 딥에 한 장르인데 스누스도 그러니까 스누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뭐 시도해 보시고 뭐 이러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어요. 한번 체험담을 갖다가 경험담을 갖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상 뭐 이런 프로덕트를 진짜 이 사람들 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오케이?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파우치를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친구를 만났더니 게이? 이러길래 이 자식이 왜 나한테 게이라고 그러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파우치 물었다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게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하면 너 지지배냐? 이 정도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의역을 해가지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이라고 뭐 욕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너 지지배니? 이런 식의 표현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그놈한테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갈 때 딥을 하고 갔지. 딥을 물고 그러니까 이제 파우치를 빼고 딥을 물고 왔더니 그놈이 샤워를 하면서 저한테 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위 프로덕트들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볍게 놀리는
그런 적이고 이렇게 그 개인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그 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포스트 중에서 이렇게 스누스는 게이들의 알사탕이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도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 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그 지지배니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에서 좀 약간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에서 이렇게 게이들의 알사탕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게 스누서 분들을 비방하거나 흠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 사실 미국인들끼리의 어떤 그 시각에서 스누스라는 프로덕트에 대한 그런 그 것들 그거를 갖다가 한번 설명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누스 분들도 그거 물면은 게이 소리 들고 창피한 거 아니냐. 디퍼들 만날 때 물론 스누스 물고 하면 약간 좀 남새시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겠죠. 디퍼들 앞에서는 사실 탱크 앞에서 깍죠 그런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뻔땡이 앞에서 줄을 잡고 근데 그럴 때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누서 분들 제가 하나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냐 그 친구가 입에 딥 프로덕트를 물고 이렇게 해서 스누스하고 있을 때 Are you gay? 이러면은 과감하게 스누스통을 꺼내서 특히 또 스매 제품들은 값도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스누스통을 꺼내가지고 과감하게 한 4개를 대서 그 다음에 확 누른 거예요. 이렇게 아랫불이 뽕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피팅을 찍찍찍 해주세요. 그러면은 미국인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마이 브라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진짜 바뀌니까 그렇게 음용을 하셔요. 그리고 여튼지 간에 그렇게 이게 현명하게 응용하시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담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담배를 응용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 그 스누스라고 하는 프로덕트도 제가 예전에 감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스누스의 만의 감성도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 요즘에 제가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그 카페 회원이시고 또 저 화이트 컨슈머죠. 저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화이트 컨슈머 분들 이렇게 블로그를 방문해 봤더니 우리 스누스 매니아님도 있고 스누시 걸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에 한참 이렇게 스누스에 관련돼서 돌아다니는 그 떡밥이 있더라고요. 물타기 실험이라고. 제가 이걸 오늘 한마디 스누서 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죠. 스누서 분들이 아니라 스누서 분들만이 아니라 이 스누스와 관련된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판매 업체 분들 또 경영진들 그리고 점주님들 이런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 물타기 실험이 어느 누구가 어떤 목적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결코 스누스라는 시장, 무연시장의 확대, 무연담배 시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거에 바람직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바람직한 거시기모심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처럼 갑자기 단어를 까먹어가지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항상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미국인들의 디퍼들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에 제가 포스트에도 쓰고 이렇게 덕글 토론할 때도 쓰고 한 얘기가 있어요. 스누스가 뭐가 하나가 크게 부족해요.
부족하니 이런 어떤 식단 프로덕트들에 비해서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음식으로서의 감성이 부족하다. 문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 물타기 떡밥이 아주 좋은 거죠. 사실 그런 어떤 자의적인 그런 어떤 그 벤치마킹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담배는 아시다시피 기호식품. 기호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호에 따라서 다르게 즐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담배라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담배는 하나의 식품이라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연초가 아닌, 흡연하는 연초가 아닌 이런 무연담배류, 특히 이런 씹는 담배류들은 식품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취식하는 어떤 타입도 있고 입에다 물고 유명하는 것도 그러고 그 기호식품이라는 거를 갖다가 아주 제대로 증명해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호식품에서 어떤 그 기준이 그거를 갖다가 그거에 어떤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니코틴이 덜 들어가 있고 뭐 타르가 덜 들어가 있는 게 기준이다? 네? 색깔이 깨끗한 게 더 품질이 좋다? 그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그렇게 치면 100% 알코올이 가장 좋은 수준이 되는 거네. 네? 그러면은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술 중에서 독한 쭉 뭐 이과두주나 아니면은 네? 데킬라나 보드카 이런 술들이 고급 술이고 뭐 와인 같은 거는 뭐 좋은 와인들 있잖아요. 뭐 에르미타주 뭐 이런 거, 뭐 100만 원대 놓는 그런 호가하는 와인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네요. 색깔도 시커멓티티하고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안 그래요?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고, 네? 알코올은 도수도 낮고, 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런 프로덕트 안 쓰겠네요. 네? 그런 기준이면. 그러니까 그게 제가 걱정하고 스누스 관련된 이런 어떤 업체들이나 이런 스누서분들한테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가뜩이나 부족한 스누스의 감성, 그 감성이라는 게 음식으로서의 감성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 같은 이런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니코틴 중독자로서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담배 애호가로서의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스누스라는 프로덕트들은 이 담배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니코틴 중독자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네? 담배 애호가는 니코틴 중독자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 담배라는 프로덕트에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부분도 분명 그거를 응용하는 하나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담배 애호가들. 소설가들이 담배 필 때 그 속에 니코틴이 있으니까 마치 혈관에다가 주사기 꽂는 그 마약 중독자처럼 그리 안 나와 이러면서 막 꼽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담배 연기,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그 담배 연기가 가득 찬 방,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 꽁초들, 그런 것들 자체를 즐기는 거죠. 네? 그런 감성.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그런 아까 그 물타기 같은 자의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담배, 그러니까 흡연하는 연초분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인정받고 있는 프로덕트, 이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말보로 레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뭐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뭐 애용가들한테
그 선호도 1위인 담배죠. 가장 많이 팔리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마냥 맛있었어요. 국산 담배 피다가 이렇게 양담배 하나 어떻게 얻어갖고 이렇게 필 일 있으면 야 진짜 담배 좋다 그래, 품질 좋다 그랬는데 그거는 한 20여 년 전 없는 그런 기업들이었고, 지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제 입맛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요즘에 한국 담배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맛이 좋은 담배들이 많은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보엠 시가라고 하는 프로덕트. 제일 좋아하는 건 보엠 6mm 좀 독한 거 좋아하는데 그 프로덕트들 담배들이 다 정말로 맛있어요.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을 정도의 과거라면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 참 담배가 물론 제 기호입니다만 제 기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다가 사실 말보로 레드 국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오리지널 말보로 레드를 갖다가 이렇게 미국산을 펴도 굉장히 질이 나쁘게 느껴져요. 굉장히 쓰고 독하고 좀 어떤 품이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칠은 맛인데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덕트가 세계 최고의 단일 담배 연초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가장 인정받고 그런 제품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보로는 옛날에는 그 담배 광고가 합법이었으니까 이제 잡지 같은 데서도 많이 삽입이 됐었고 TV 광고로도 나왔었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말보로가 무엇을 팔았냐, 카우보이의 감정을 담배에 씌웠어요. 거친 감정. 그거를 갖다가 광고 카피를 써먹고, 네? 어떤 그 광고 모델로 카우보이를 쓰고 말을 쓰고 그러면서 어떤 그 거친 카우보이의 감성을 담배 속에 심었어요. 그 프로덕트 내에.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이 단일 담배 프로덕트인 말보로 레드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 바로 애용가들이 감성을 갖다 건드렸다. 그런 감성. 거친 감성. 맛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하고 독하고의 기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담배라고 하는 자신들의 담배 제품이라고 하는 단일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개성을 아주 절묘하게 광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보로 레드의 신화가 지금까지 존속되는 거예요. 애용가들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아니 아까 담배 스누스 물타기 한 사람 자의적 실험 벤치마킹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한 사람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 그 사람 기준이면은 그런 기준이면은 세계 1위의 담배는 제일 많이 피고 이런 담배는 마일드 7 울트라 라이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안 그렇겠어요? 네?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사실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와인의 종주국이고 불란서산 와인을 최고로 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프랑스란 나라는 뭐라고 해야 돼, 스페인하고 접해 있는 그 적경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의 그 포도 생산지가 그 지역에 있는데, 남유럽에 가까운 부분 그런 쪽에 있는데, 그 적경 지역 빼놓고 사실 포도 작황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감별할 때 빈티지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와인은. 그래서 그 빈티지가 아실 분 아실 텐데, 이렇게 그 포도의 작황에 따라서 그 연도수를 내고 그 연도에 포도가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 품질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바뀌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료가 굉장히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지금 칠레산 와인이 불란서산 와인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유명한 제품으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 농장들 대부분 포도 작황이 좋은 곳들, 그러니까 그 칠레 남미라든가 아니면 남유럽이라든가,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 소믈리에들의 품평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거를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프로덕트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칠레산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세계 1위를 먹고 그러는데, 이 그렇게 작황이 나빠서 빈티지까지 있는 불란서 와인을 왜 극복을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문화가 없다는 거죠. 네? 포도주를 즐기는 문화, 이해하는 문화, 그런 세세한 것을 찾는 문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없기 때문에 칠레산 와인이 세계 제1의 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란서산 와인이 세계 제1의 와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바로 그 문화 때문에. 마찬가지로 담배도 같다는 거예요. 이 스누스라는 프로덕트가 참 미국의 문을, 그 가장 큰 시장인데, 네? 어떤 무연담배인데 한두 번 두드렸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주류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겉 언저리만 맹돌겠어요. 기본적으로 애용가들은 그러니까 담배 애호가는 담배 애호가이지, 애호가 남고 싶지, 자기가 니코틴 중독자로 이렇게 전락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그런 미신들, 네? 어떤 예비군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입에 한가득 디핑하고 나가지고 그런 어떤 번들번들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씹는 담배의 문화라는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까 게이란 표현을 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누스라는 프로덕트는 게이들이 쓰는 프로덕트가 맞는 거죠. 지지배 같이 니코틴이나 쪽 빨아먹고 이런 것도 독한 거는 몸에 나쁜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게 바로 게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누스가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거 많죠. 부분도 건강에 덜, 같이 스피팅하게 되면 건강에 덜 해롭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좋은 저기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정말 시꺼멓고 진짜로 독한 그 새까만 그 타르 덩어리들이 나오는 이 디프로덕트들을 극복 못하고 주류 시장에 거던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물타기, 어떤 그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기준에서 만들어진 벤치마킹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스누스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구실이 된다. 우리 같은 디퍼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겠어요? 한번 스누서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이런 담배 애호가의 감성에서는 그건 용서 못할 짓인 거예요. 네? 진짜 게이스러운 짓이고, 모든 프로덕트들이 스누스분들, 스누스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담배 애호가들은 감성을 원해요. 그런 감성이 있어야지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류의 자의적인 비교는 그 프로덕트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만 너무 부각시킨다는 거죠. 삼자가 봤을 때는, 스누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스누스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발암물질 덜 들어가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지만,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웃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바리스타인데, 응? 나는 전문 커피를 갖다가 들고서 그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인스턴트 커피 맥스웰하우스하고 응? 맥심 모카골드하고 둘이서 싸우고 있다고 보면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꼴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충원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아니면 스누서 분들한테도 그러고, 스누스 그 화이트 컨슈머들, 블로그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네?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실험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스누스 프로덕트들이 나와요. 다 개성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니트로사민의 제어라든가 이 동결 건조의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맛에 따라서 생산자가 결정할 부분인 거지. 어떤 개성을 내기 위해서. 그게 무조건 니코틴 함량만 높고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해가지고 그 품질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말보로 레드에 간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 정도 얘기 들으셨으면은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스누서분들 그런 물타기 실험 그런 것들은 시장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서로들 그런 어떤 자의적 기준에서 서로를 갖다 헐뜯고, 그러면서 사실 톡 까놓고 보면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도토리 키재기를 갖다가 서로 하는 건데, 그 프로덕트들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감성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뜩이나 그렇게 부족한 음식으로서의 감성을 자기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류의 실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일베 아시죠? 일베. 그게 한참 사회적인 이슈인데, 일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욕짓거리하고 글만 쓰는 사람이 일베일까요? 아닙니다. 일베란 무엇이냐? 서프너치도 안 되는 분이 남을 평가하고 사회를 평가하고 이러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일베. 그게 우익이든 좌익이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반대의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베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고 들어가서 그들한테 욕을 날리는 사람도 일베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입니다. 같은 어떤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옛날에 선비는 1일 삼성하고 50일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쇄신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을 다른 이의 시각에서 나를 갖다가 검증해 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을 축적하고. 공자가 그랬어요. 나이 4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이 보였다. 공부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그 얘기처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 성찰을 갖다가 남의 시각에서 꾸준히 해온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지 바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해안이 그때서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은 기준으로.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일베인 사람들 전부 다 그러죠.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마치 자기가, 그게 지적인 허영심이라고. 내가 선택한 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식인층이 사기를 더 잘 당한다고 했어요. 왜냐?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 틀릴 수 없다. 이러다가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뭐야, 참외밭에서 댄잎끈 묶지 말고
네? 배밭에서 갓근 고쳐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최선일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베라는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나는 저게 글도 안 날리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하고, 나는 이렇게 중도적이고 중형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는 소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갖다가 스토킹을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어디다가 일베를 비판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일베라는 거죠. 왜 일베냐, 그분들. 현명한 사람 말이죠. 진짜 선비는 댄님 메고 갓 쓰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네? 배밭에 들어가질 않아요. 참외밭에 들어가질 않아요. 네? 안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참외밭에 들어가요? 배밭에 왜 들어가요? 이 얘기를 꼭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은 안 가면 돼요. 무시해주고. 저 사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게시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특정 업체의 어떤 유리해 보이는 글도 이렇게 제가 그런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한간에 추가해가지고 삽입한 적이 있고 해서, 그리고서 또 항상 이게 게시글이 복구되면은 거기 행간에다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써서 그 게시글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스누스 코리아라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재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통 많은 악플러들이 와서 악플을 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거기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매일 지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런 악플러한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글 쓰는 욕조 보지도 않고 지워버려요. 욕설 같은 거 하나라도 보이면. 거기에다가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방적이고, 나는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당신 얘기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당신은 일방적이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거기에 재게시된 분들은 NHN이라는 대기업에 속한 법률 전문가들, 일방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재게시가 된 글이에요. 거기에 가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일반인으로 볼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글 쓰게 놔둬요. 그래서 네? 백자 천자 쓰게 놔둔 다음에 어느 정도 썼을 때 지웁니다. 그냥. 그리고 또 쓰게 놔둬요. 그 다음에 지우죠. 그럼 나중에는 욕짓거리가 한 3바가지 날라와요. 그러면 그거는 지움과 동시에 불락을 매겨요. 슈퍼에이저에 걸리죠. 블로그 운영하신 분들 그 재미 딱 한 번씩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말초신경을 건드린 재미죠. 그게 바로 복수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해봤자 어차피 나하고 말통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일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자의적인 피해, 서프노치도 안 되는 분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에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벤치마킹을 갖다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어허 뭔가 야 임마 조용히
이게 지금 방송에 해가지고 계속 강연하네요. 뭔가 혼자손 뼈다귀, 야 뼈다귀. 밖에서 안에서 아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시간이나 찍고 있잖아. 조용해. 죄송합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막 나는 엄마는 이거 카메라 테크닉이 없어갖고 지금 그 편집 기술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롱테이크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쭉 찍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박찬욱 감독님이라고 저거 한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변명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그러고서 쌍풍을 깨니 임마.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어떤 자의적인 어리석은 그런 어떤 비교 실험 뭐 이런 것들 온전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면 참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여튼 정말 선비처럼 이렇게 1, 3성 5신까지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남의 시각에서 나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사업 대리점주님들이라든가 스누스 판매 점주님들도 꼭 저거 새겨드려야 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본인들한테 부족한 그런 어떤 문화로서의 감성들, 그러니까 음식으로서의 감성, 스누스란 프로젝트 같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본인들입니다. 장점인 어떤 건강을 덜 해친다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음식으로서의 감성도 없는 음식으로서의 감성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화이트 컨슈머들.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있는 뭐 스누스 매니아님이나 아니면 스누시걸님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다들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화이트 컨슈머들의 어떤 그 단일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네? 리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프로덕트의 맛을 비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다리시고 대처를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 이런 프로덕트 감성으로 똘똘 뭉친 프로덕트들 저런 스쿨 같은 US STC 제품들 네? 코펜하겐 그런 류의 제품들 진짜 DB 수입됐을 때 네? 그거를 갖다가 죽서 개주는 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수입될지 모르니까. 그게 제 충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그런 자의적인 실험들 그런 비교는 네? 누워서 침 뱉기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 본인들의 단점을 감추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성분에서 나쁜 걸 감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의 어떤 그 프로덕트들의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감추시고 그걸 최소화하시고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는 쪽에서 그리고 없는 그런 문화 같은 것도 만들어갑니다.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스누스의 시장이 커질 것이고 스누서들의 활동력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스누서분들의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담배 애호가로서의 감성을 살려주시라는 얘기예요. 니코틴 중독자로 스누서를 보지 말고 담배 애호가를 보지 말고 이게 오늘 지우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재밌는 부분은 사실 없었죠. 조금 나중에 결론은 뭐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게 레드맨 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네? 여튼 말씀드렸지만 스무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또 기죽어가지고 아유게 이런 소리 들어도 적극적으로 한 4개 5개 때려 무시고 그냥 스피딩 찍찍 하시면서 응? 하면 마이 브라더 네? 이렇게 된다는 그런 문화와 감성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가 제가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다음번에도 하여튼 동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갈 텐데 그때는 어떤 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프로덕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튼 간에 뭐 자주는 아니래도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그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디핑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뭐 한 분이라도 보신다면 이렇게 유지하고 또 그리고 이 무연담배류의 어떤 폐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분한테라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참 이렇게 볼품없는 이런 영상을 다시 또 제작을 할 것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까지 지금이었고 오늘은 뭐 진짜 뭐 너무 길어졌네요. 뭐 1시간 6분이라고 벌써 찍고 있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말도 많았고 하여튼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오늘 드린 거는 충원이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사업하시는데 꼭 도움들 되셨으면 하고요. 업주님들한테는 또 스무서분들한테는 올바른 스무싱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여튼 부족한 거 많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동영상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기 준비는 아니고 사실 저는 뭐 준비하고 찍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대본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대충 나오는 대로 막 하는데 다음 내킬 때 한번 그러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또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계셔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